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XRP를 보면서 $30면 많이 간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선이야말로 XRP를 가장 작게 보는 해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XRP 가격을 결정할 건 과거 차트가 아니라 역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XRP를 볼 때 주로 과거 가격, 시가총액, 순환 공급량 이런 숫자들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자산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나 큰 가치를 움직이는지, 어떤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으로 보면 XRP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로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스위프트와 리플을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존재처럼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도 점점 낡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는 기본적으로 메시징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서 가치를 실제로 끝내주는 정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신호를 보내느냐보다 누가 실제로 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XRP가 세털르먼트 레이어, 즉 정산 레이어 자산으로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이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가격대가 새로 계산될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XRP를 $30 혹은 조금 더 가면 많이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큰화 자산, 주식시장 온체인화, 파생시장, CBDC, 국경 간 결제, 국내 결제, 마이크로 페이먼트, 나아가 AI끼리 주고받는 가치 이동까지 붙기 시작하면 이건 단순한 과거 시총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 역할을 하려면 도대체 어느 가격이 필요하냐? 이 질문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래서 XRP를 네 자릿수 논리로 보는 시선이 무조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DTCC 같은 흐름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9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토큰화하고 그걸 실제 프로덕션 단계로 끌고 가겠다는 건 그냥 거대한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전통 금융의 핵심 자산들이 온체인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그 자산들을 담고 연결하고 정산하고 가치를 이동시키는지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저는 XRPL이 그 후보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강한 후보 중 하나라고 봅니다. 빠르고 비용이 낮고 정산이 효율적이고 기관 서사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 충격입니다. 예전에도 공급 구조가 잠기거나 시장의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 XRP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고 더 강할 수 있습니다. ETF가 잠그고 플레이어가 잠그고 기관이 확보하고 거래소가 필요하고 기업이 원하고 다른 플레이어들도 한꺼번에 XRP를 원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건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닙니다. 그건 시장 전체가 공급 부족을 체감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가격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XRP를 예전 시총 감각 안에 가두는 시선은 앞으로 더 크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격 발견 방식입니다. 금, 원유, 곡물 같은 자산은 단순히 현물 시장 감정만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시장 구조, 더 큰 자금, 더 정교한 파생 시장 안에서 가격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XRP도 토큰화와 기관 시장, 정산 인프라, 파생 상품 구조까지 붙기 시작하면 이제는 단순 현물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리프라이싱, 즉 재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과열 커뮤니티 구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구조가 바뀌면 가격도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XRP가 몇 달러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입니다.
스위프트 뒤 정산, 토큰화 자산 이동, 기관 유동성 연결, CBDC 브릿지, 마이크로 페이먼트, AI 결제. 이 모든 게 점점 현실로 오기 시작하면 $30라는 숫자는 오히려 너무 작은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XRP를 여전히 과거 공식으로만 보는 시선이 앞으로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은 그냥 조금 더 오를 코인이 아니라 역할이 커질수록 가격도 완전히 다시 써야 하는 자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과 XRP를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자금이 매일 국가와 국가 사이를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JP모건만 보더라도 매일 10조 달러 규모의 국제 자금 이동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경 단위를 넘어가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XRP의 국제송금 기술이 주목받습니다. 기존 국제송금 방식과 비교했을 때 XRP 기반 송금 플랫폼을 활용하면 송금 시간과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은 단순히 코인 하나가 아니라 국제송금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리플의 송금 플랫폼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봐야 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JP모건 같은 초대형 금융기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송금 효율이 0.1%만 개선돼도 매일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0.1% 개선인데도 절감되는 돈이 이 정도라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왜 리플 같은 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들뿐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들까지도 리플과 XRP의 국제송금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국제기구들 역시 국제송금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들인 만큼 이런 기관들이 국제송금 효율화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XRP의 국제송금 효율성에 대한 관심은 이런 기관들 차원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 ETF 이슈로 잘 알려진 그레이스케일조차도 과거 국제송금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스위프트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 리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늘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리플의 국제송금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큰 규모의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즉, 기술은 좋아 보여도 정말 글로벌 국제송금 시장 수준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분명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국은행은 리플이 향후 3년 동안 250조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리플이 단순한 이론적 기술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규모의 국가 간 송금 시장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간 송금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스위프트는 국가 간 송금 시 보통 3일에서 5영업일 정도가 걸리고 수수료도 높고 각국 은행 시스템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려운 지연이나 취소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시장 규모는 엄청나지만 기존 시스템은 여전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반면 리플은 이런 문제를 빠르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송금 기술이 확장되면서 국가 간 송금 속도는 이제 단 몇 초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체인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 효과도 크고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특성상 안정성과 보안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리플의 국제 송금 업무량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XRP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일부 분석가들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거래량 증가에 따라 XRP의 잠재적 가치가 크게 재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특히 전체 250조 달러가 아니라
그중 극히 일부인 1조 달러 거래량만 리플이 가져온다고 가정해도 XRP 가치에 대해 상당히 큰 숫자가 계산상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여러 가정이 포함된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확정적으로 믿는 건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리플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점유율을 아주 일부만 확보하더라도 XRP의 가치 평가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XRP가 정말 1조 달러 수준의 국제 송금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면 그 막대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네트워크 구조와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즉, 리플 메인넷만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줄 추가적인 생태계 확장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리플의 사이드 체인과 레이어 확장 구조입니다. 리플의 생태계가 커지고 국제 송금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처리 공간과 더 많은 응용 서비스, 그리고 더 많은 확장 네트워크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리플의 대규모 성장에는 이를 뒤에서 받쳐주는 생태계 코인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리플 송금 코인이 등장합니다. 이 코인은 리플의 국제 송금 확대 과정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트랜잭션 처리와 생태계 확장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로 해석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즉, XRP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함께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가진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코인의 방향성을 보면 XRP 레저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지원 쪽으로 연결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위에 더 많은 앱과 서비스가 올라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생태계 확장 코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플 생태계가 커질수록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공간, 즉 호스팅 구조와 확장 환경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리플 송금 코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XRP의 국제 송금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XRP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에서 실제로 확장성과 호스팅, 응용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해주는 코인까지 같이 봐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생태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코인을 구매하거나 활용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스위프트의 국제 송금 시장을 일부만 가져온다고 해도 이런 생태계 확장 코인 역시 함께 강하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이 총 공급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영역에 있다면 상승 탄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늘 메인 자산보다 생태계 확장 코인들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1 자산이 상승할 때 그 위에서 속도와 확장성을 보완하는 레이어 2, 레이어 3 성격의 코인들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인 사례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즉, 메인 코인이 움직일 때 생태계 보조 코인이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XRP가 국제 송금 확대와 함께 상승한다면 이 리플 송금 코인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조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플의 국제 송금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코인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남들이 아직 이 구조를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을 때 먼저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리플 송금 코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따로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을 작성하셔서 정보 받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린 리플 국제 송금 확대 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리플 송금 코인 정보를 따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평소 XRP를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 리플의 국제 송금 확대 흐름을 중요하게 보셨던 분들, 그리고 XRP만이 아니라 그 생태계에서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까지 함께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내용은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중에 시장이 움직인 뒤에 그때 미리 볼걸
이런 아쉬움 남기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작성 후 신청하셔서 리플 송금 코인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착순 100분까지만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부로 이미 62명이 신청하셔서 정보를 받아갔습니다. 남은 자리는 단 38자리이니 정보를 꼭 받아서 좋은 가격에서 선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 히든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송금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송금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